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거래에서 꼭 필요한 5가지를 손에 익히실 수 있게 흐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말은 쉽게, 내용은 꽉 채워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하시는 분도 그대로 따라하며 주문 넣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입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꾸준히 노리는 단타 루틴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 금액으로 거래 흐름을 익히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 받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따라하실 때 고정 댓글을 같이 보시면 길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가 바로 10억이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거래 화면에 익숙해지고 레버리지를 잘 써서 한번 거래가 깔끔하게 맞으면 몇백만 원 단위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복잡한 말 없이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담아뒀다면 2026년 기준으로 결과가 얼마나 갈렸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 대비 대략 2.66배 정도 올라온 흐름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어뒀다면 계산상 약 2,660만 원 정도 규모로 커져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금은 더 직관적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5,160만 원 정도로 평가되는 흐름입니다. 부동산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1,000만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 그대로 체급이 달라지는 수익률이 펼쳐집니다. 이 한 줄이 시장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숫자만 봐도 상식적으로 코인을 공부하고 투자 후보에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 방향을 맞추면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내려갈 때는 숏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만드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없다는 인식까지 더해져서 많은 분들이 투자처로 매력을 크게 느끼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의 핵심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막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어서 같은 돈으로 더 큰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만 써도 5천만 원 규모의 포지션처럼 움직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30억 이상 굴리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지만 작은 돈으로는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출발선이 흔들리면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수수료와 환경 때문에 결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어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수준의 운용을 노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훨씬 저렴하게 느껴지는 구간이 많습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쌓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아지면 체감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차이가 해외로 이동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가 있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름을 외우실 필요 없이 고정 댓글에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초보 따라하기 방법입니다. 거래소를 고르셨으면 가입하고 본인 인증을 마친 뒤 보안 설정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만 믿지 마시고 이중 인증까지 켜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 다음은 자금을 넣고 거래 통화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원화를 바로 넣을 수 있으면 편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테더 같은 달러 연동 코인으로 바꿔서 들고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코인 거래상을 찾으면 됩니다. 현물은 코인을 실제로 사고 파는 방식이고, 선물 퓨처스는 방향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화면을 익히고 주문이 어떻게 체결되는지부터 손에 붙이셔야 합니다. 익숙해지면 레버리지를 천천히 붙이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주문 방식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시장가는 바로 체결,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단타는 지정가로 수수료를 줄이는 습관이 도움이 될 때가 많고, 손절이나 익절은 조건 주문으로 기계처럼 걸어두면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주제인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입니다. 핵심은 가입 경로와 할인 적용 구조를 제대로 타는 겁니다. 추천인 링크, 수수료 쿠폰, 등급 혜택 같은 것들이 겹치면 같은 매매를 해도 새는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메이커와 테이커 개념입니다. 주문을 장에 던져서 바로 가져가면 수수료가 비싸지는 경우가 있고, 시장에 유동성을 남기는 주문은 더 싸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방법과 같이 쓰면 체감 차이가 큽니다. 두 번째 주제,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게 이슈가 됐던 이유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파동을 집요하게 모아서 크게 만들었다는 구조 때문입니다. 방식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한두 개 코인만 붙잡고 변동성이 터지는 시간대에만 들어가고 짧은 이익을 자주 쌓는 스타일입니다. 한 번의 대박을 노리기보다 작은 승리를 반복해서 계좌를 단계적으로 키우는 접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을 숫자로 정하는 겁니다. 들어갈 자리, 나올 자리, 손절 자리까지 미리 정해두면 매매가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됩니다. 단타는 속도가 생명이라 머뭇거리는 순간 이미 다음 캔들이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주제, 인공지능으로 하루 50만 원씩 노리는 방법입니다. 인공지능은 대신 돈을 벌어주는 마법사가 아니라 사람의 손과 눈을 줄여주는 조수에 가깝습니다. 잘 쓰면 매일 같은 루틴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게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코인, 뉴스가 붙은 코인, 변동성이 커진 코인을 추려달라고 시키고, 그 후보에서 차트를 확인해 진입 후보를 좁히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훑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또, 인공지능으로 본인 매매 규칙을 문장으로 정리해두면 흔들릴 때 잡아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목표를 하루 50만 원처럼 루틴형으로 잡고, 조건이 안 맞는 날은 과감히 쉬는 전략까지 세우면 단타가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급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치면 1,000만 원 단타를 20배 레버리지로 굴릴 때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으로 튀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10번만 사고 팔아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지는 셈입니다. 이러면 실력이 아니라 수수료와 싸우는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쓰셔야 하고, 비교 기준도 5가지로 정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기준은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출금 가능 여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와 대형거래소 대교원에서 수수료는 A 연수는 0.1%, 바이비트 0.05%, 비트겟 0.06%, 바이낸스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레버리지는 A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원화 입출금은 A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로 $100 받는 경로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도 같이 묶어놨으니 거래를 자주 하실수록 고정 댓글 확인이 곧 돈을 지키는 행동이 됩니다. 이제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는지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롱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이고 숏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롱은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분명할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 강한 상승 파동이 이어지는 흐름이 대표적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는 상승 신호로 자주 해석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면 상승 신뢰도가 커집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가 붙으면 상승 동력이 더 붙을 수 있어서 롱 포지션의 승산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힘을 받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많이 해석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가격만 억지로 올라가면 상승이 힘을 잃는 조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부정 뉴스는 하락 재료가 되기 쉬워서 이런 구간에서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RSI는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봐서 숏을 고려하는 구간이 되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봐서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대로만 흐름을 잡으시면 단타가 훨씬 정돈된 느낌으로 바뀌실 겁니다. 고정 댓글에 수수료 할인과 $100 가입 이벤트, 그리고 A 거래소 정보까지 모아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